자, 오행의 성질입니다. 오행의 성질은 목화 토금수로 대별되지만 음양이 균형을 이룬 것이 오행이고 음중, 음양, 양중, 음양이므로 오행은 양오행과 음오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목과 음목, 양화와 음화 등으로 분류하는 바 각각 저마다의 오행으로서의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양오행과 음오행, 그래서 오행은 10개죠. 10개 이외의 오행은 없습니다. 여기서 음중, 음양, 양중, 음양이란 말이 있죠. 태양과 지구는 음이죠. 태양은 양이고 그 음 중에서 남자와 여자 또 음양이 있죠. 또 양인 남자의 몸 안에도 정신과 육체처럼 다시 또 음양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양 중에도 음양, 음 중에도 음양. 그래서 오행은 양오행과 음오행으로 10개의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행. 자, 성질에 따라 분류는 하지만 음양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으면 물론이다. 이를 염두에 두어야 오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주, 간명시에도 응용할 수 있다. 체용 구별이 다를 뿐 오행은 곧 음양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체용 변화는 나중에 나옵니다. 좀 더 있다. 여기서 간자는 볼간자예요. 간판할 때 간자입니다. 명식, 즉 사주를 살펴본다 그런 뜻이죠. 오행 중에 이제 첫 번째 목으로 넘어갑니다. 목의 성질을 봅니다. 목은 음기를 품고 있는 양의 기운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품고 있다는 말이 이게 참 한글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보면 비율적으로 섞여 있다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빨간색에다가 검정색을 섞으면 빨간색에서 예를 들어 뭐 청색이든지 어떤 색인지 좀 이렇게 변화된 색깔이 나타나죠. 그와 같은 거. 혹은 대낮에 저녁 때가 되면 좀 어두운 빛과 어두운 것과 밝음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 그런 예를 좀 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형체로는 나무로 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생명력과 성장력 그리고 생동력이다 그랬죠. 생명력, 성장력, 생동력, 이게 목의 성질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은 시작하다, 희망을 품다, 행하다, 잘하다, 오르다, 나아가다 등의 의미가 있다는 전부 이게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무 목자를 쓰는 이유는 나무는 생명력으로서 모든 오행의 변화를 품고 흐르는 이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나무와 잎은 목이요, 꽃은 화며, 과육 그리고 광합성은 토고, 결실과 씨는 금이며 씨 속에서의 잉태의 기운과 탄생의 기운은 수다 그랬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목과 화는 이해가 좀 가는데 과육과 광합성이 토고 결실과 씨는 금이며 씨 속에서의 잉태의 기운과 탄생의 기운이 수다 그랬습니다. 과육이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씨를 연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작용력을. 그리고 광합성은 뭡니까? 햇빛을 받아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 그 작용이죠. 그 둘 다 작용력을 품고 있기 때문에 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결실과 씨, 결실은 과일을 얘기하고 씨는 과일 속의 씨, 그렇죠? 이 경금과 신금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일단 그건 뒤에 나오는 것이고 결실과 씨는 금이며 토생금이죠. 과육과 광합성이 결실과 씨를 만들어내는 도와주는 그런 토생금입니다. 씨 속에서의 잉태의 기운과 탄생의 기운은 수다. 네, 여기서요. 이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문장이에요. 그러면 씨 안에 원래 씨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생명력의 탄생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탄생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씨가 영거로 갈수록 씨가 견고해질수록 그 안에서는 잉태의 기운과 탄생의 기운, 잉태의 기운 아니면 탄생의 기운이 품어져 있는 것이죠. 씨 안에. 일반적으로 지지를 오행으로 봐가지고 자를 수로 봐서 생명의 기본인 수다. 그래서 자를 자수 그리고 그걸 씨로 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지지는 오행이 아니에요. 아까 15행이 있었죠. 양오행과 음오행 그 15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씨 속에서 잉태의 기운과 탄생의 기운, 그 배어있는 이 기운이 수다. 탄생을 하면 목이지만 아직 탄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생목이라는 이치로 가겠죠.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력이 이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나무가 유독 그 흐름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므로 생명력을 상징하는 목으로 분류한 것은 적절한 듯 싶다. 목은 양이지만 음을 품고 있는 양이다. 양목은 팽창의 변형인 성장력으로 인해 소수려 하거나 커지려는 성향이 강하고
음목은 넝쿨이나 갈대처럼 뿌리를 튼튼히 하여 옆으로 뻗어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제 양목과 음목의 성질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뿌리가 강한 음목이 물을 품고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솟아오르려는 양목이 마음 놓고 자랄 수 있게 되고, 음목 또한 양목이 햇빛을 통해 음양 조절을 해줌으로써 물을 머금고 뿌리를 튼튼히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음양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양목 위로 솟으려는 커다란 나무, 그리고 옆으로 퍼지려는 넝쿨이나 갈대와 같은 거. 목은 목인데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그리고 특징도 다릅니다. 목은 시작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향은 동쪽, 하루 중에는 아침, 1년 중에는 봄, 인생에서는 소년기, 지역으로는 강원도, 세계적으로는 동아시아적인 한국과 일본이 이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강원도, 동아시아적은 해가 뜨는 것과 관련이 좀 있겠죠. 목의 마음은 소년기의 마음이다. 따라서 어질고 천진스러우면서도 고집이 있으며 단순 솔직하고 활발하지만 좌우와 뒤를 살필 여지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요 목의 마음, 요 목의 성질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곡선과 직선인 곡직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한 방향을 향한 집중력입니다. 이게 좋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단순 솔직하고 고집스럽고 활발하지만 좌우와 뒤를 살필 여지가 부족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집중력이 좋을 수 있음, 한 방향을 향한 집중력. 인체에서 목을 상징하는 부분은 눈, 간장, 담, 신경계와 시신경 분야 등이 이에 속하고, 맛은 신맛, 색은 정색, 음성은 어금니 소리, 아음이죠. 아음인 기억과 키읔이 모기 소리에 해당한다. 자동차는 스포츠카, 부속으로는 가속기, 둘 다 속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은 보기 때문이고 직접, 그리고 간장의 역할이, 간의 역할이 목성 쪽을 띄는 것 같아요. 담도 그렇고 쓸개, 그리고 신경계는 움직임에 대한 바탕. 목이라고 되는 걸 제가 설명하기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그렇지만, 그리고 여기서 맛은 신맛이 목이라는 표현은 저도 그냥 외우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갑을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양의 이치에 따라 양의 기운인 갑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소설이하고 최고가 되어야 하며 미래지향적이면서 추진력 있는 반면에 음의 기운인 을목은 섬세하고 적응력이 강하면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수하기보다는 뿌리를 견고히 하려 한다. 양목과 음목의 독특한 그 성격을 지금 비교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 나무의 성질로 구별을 해보면, 갑목은 소나무, 잣나무, 감나무, 미루나무, 낙엽송 등 위로 솟으려는 성의 큰 나무들이 이에 해당이 되고, 을목은 잡초, 곡식, 갈대, 대나무, 잔디, 넝쿨나무 등 줄기는 가늘이나 뿌리가 튼튼한 식물이 이에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잘 신경 써봐야 이렇게 뿌리가 튼튼하다 그러면 우리가 얼핏 선입견을 보면 뿌리가 뭘 튼튼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잔디, 넝쿨나무라는 물리적으로 온 나무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나무들을 견디기에는 이 뿌리들이 굉장히 튼튼한 입장이죠. 어떤 식물들은 이 작은 것들도 우리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뽑으려면 잘 안 뽑아지는 것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여기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목과 음목의 물리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구별을 이걸 잘 좀 유념해 둬야 되겠습니다. 갑을목은 양목과 음목이므로 이 둘 역시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 상호 균형을 이루면서 보완 관계를 이룬다. 이 둘이 그렇다는 얘기죠. 만일 산에 갑목만 있고 을목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몇 시간의 집중 호우도 견디지 못하고 갑목은 산사태로 인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갑목은 습토, 젖어있는 땅이죠. 이 기토입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에 습토를 믿고 생명력의 기가 위에 몰려있기 때문에 흙을 움켜쥐고 있는 뿌리가 굵기만 하지 장력이 약하다. 그래서 갑목 밑에는 강력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을목이 빈틈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빗물을 흡수 및 저장해주고 있으므로 갑목은 마음 놓고 솟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뿌리가 굵기만 하지 장악력이 약하다. 이 굵지 않으면 그 큰 나무를 버틸 수가 없겠죠. 그런데 장악력이 약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장이라는 건 손바닥 장자예요. 손으로 꽉 쥐는 힘을 얘기합니다. 장악력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 장악했어? 그 말이 있죠. 거기를 접수를 했냐 그런 소리죠. 이 장악력, 여기 상당히 적절하게 쓰이는 말인데 뿌리가 굵기만 하지 장악력이 약하다. 근데 을목은 뭡니까? 장악력이 강하다 그 소리죠. 빗물을 흡수, 저장, 장악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 그래서 둘이 같이 있어야 갑목이 버틸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습토 또한 갑목과 합을 이루는 땅이지만 젖어있는 기름진 땅이므로 강력한 장악력과 흡수력을 가진 을목의 뿌리가 없다면 단 1시간의 집중 후조차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죠. 이러한
그런 간목에 대해 을목은 비만 오면 사막에서도 꽃을 피운다. 을목의 성격입니다. 황무지라 해도 마찬가지다. 하물며 홍수가 나도 간목에 기둥뿌리만 있으면 감고 올라간다. 햇빛만 있으면 물속에서도 피어나려 하는 것이 을목이다. 아주 강력한 생명력을 얘기합니다. 을목 또한 습토를 싫어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간목이 가는 곳이면 그것은 기름진 땅 기토이므로 쫓아가서는 우거진 숲을 이루어 간목이 가려서 조절해주는 직사광선을 통해 음양 조절을 함으로써 간목과 함께 균형을 이루어 생태계를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이 을목이 씨들이 날아다니고 퍼지고 막 그러죠. 비교하는 부분 이걸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나무 하나만 바라보아도 가불목의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무의 기둥이나 줄기 및 가지는 잎이 광합성을 해서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성립이 불가하고 잎 또한 성장력이 없으면 광합성을 할 만큼 숙성되지 못한다. 잎을 을목으로 보는 이유는 소극적으로 광합성을 해서 성장을 돕기 때문이다. 간목은 생명체 형상이므로 미래지향적이며 희망이다. 해가 뜨니 시작이며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니 소년기다. 어질지만 명예욕이 강하고 최고 인류를 지향하며 자존심이 강하므로 채통을 중시한다. 그래서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좀 순수하던 얘기죠. 활달하지만 분위기에 죽고 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고집이 세고 자제 능력이 부족하므로 억압을 견디기 어려우며 따라서 좌절하면 헤어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인류를 지향하고 앞을 많이 내다보고 옆뒤를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칭찬받는 걸 좋아하게 되고 고집도 세고 자제 능력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억압을 견디기 어렵겠죠. 가정에서는 가장과 같은 간목에 비해 을목은 단년생이거나 작거나 넝쿨 식물이지만 그러한 이유로 인해 오히려 실속면으로 보면 단연 돋보인다. 단년생인 거라는 것은 1년만 산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지하는 거, 다닥다닥 열려있는 콩이나 고추, 호박, 참외, 수박처럼 풍성하게 달리는 채소, 그리고 근채류, 즉 뿌리 채소류인 고구마, 감자, 마늘 등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특성이 있다. 간목은 거기서 열매가 열려도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움을 느낀다고 하긴 좀 그래요. 오히려 이렇게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풍성하다 그러면 슬쩍 겉으로는 보이기는 해도 이렇게 콩이나 호박, 참외 이런 것처럼 이렇게 풍성하다 그런 느낌 들지는 않죠.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을목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그에 따라 생명력 또한 왕성하며 실속과 결실을 우선하므로 현실적인 안목이 탁월하고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실리적인 면이 강하다. 섬세하고 끈기가 있으며 단순 솔직하면서도 융통성이 좋아서 일을 잘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약하면 정신질환을 조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을목의 생명력은 대단하죠. 일반적으로 아스팔트를 깔려있는 그 틈새에서도 잎사구가 싹 나오는 거 아마 흔히 보일 거예요. 그럴 정도로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러나 간목은 우선적으로 이제 크기가 좀 크겠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겠죠. 당연히 간목과 을목은 상호 보완관계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목이라는 오행입니다.